자, 하나, 둘, 그리고 자, 보자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풀면 돼. 내가 계산을 안 할게.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알파분의 2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죠? 알파분의 2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2 마이너스 1이고요. 감마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를 세근으로 하는 거를 다시 다 더하고, 얘네를 다 더한 값. 두 개씩 곱해서 곱한 값. 세 개를 다 곱한 값을 다 구해서, 우리 구할 수 있어. 정대수가 다 구해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fx를 다 만든 다음에 걔를 마지막으로 뭐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 문제가 풀리긴 한다고. 근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시험하면서 시간이 남아있다면.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다시 써보면 얘들아, 얘는 지금 f 알파분의 2 마이너스 알파는 f 베타분의 2 마이너스 베타는 f 감마분의 2 마이너스 감마는 0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x는 0의 세근을 맞아요? 뭐야? 알파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건데 잘 보면 얘가 x 플러스 1이 되어 있는 이 친구를요 살짝 여기서 각각 뭐가 생기냐고 마이너스 1이 생겨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쟤를 fx-1은 2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바꿔놓고 한번 보자고. 주어진 친구를 조립제법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주어진 친구를 좀 우변을 간단하게 만들어줬어요. x- 대입한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니네가 이걸 일반화를 시키긴 하는 얘기니까 아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도 내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상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얘가 하나만 쓸게. 알파분의 2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고정시키고 얘를 이렇게 보면 되죠. fx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쟤를 마이너스 1 납두고 그죠? 그러면 얘는 세근의 합과 두근식의 곱과 세근의 곱이 훨씬 구하기 편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그죠? 여기서 구해와도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볼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친구를 니네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래요 안 그래요? 저기서 근이 역수가 되면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계수가 거꾸로 뒤바뀌죠, 그죠? 저 친구에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어. 16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 얘의 세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3차 방정식에서 근을 역수를 만들면 계수가 순서가 거꾸로 바뀌죠. 혹시 이걸 안다고 생각하고 할게 그냥. 자,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분의 2를 근으로 하려면 이제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2분의 x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에다가 2분의 x를 집어넣으면요. 그죠? 뭐야?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를 근으로 하는 3세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끝난 거야.
2분의 x를 집어넣어서 얘가 잠깐만요. 그래서 각각이 얘가 뭐야?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놈이 됐잖아. 그죠? 알파분의 2. 얘가 뭐야? 알파분의 2와 베타분의 2와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라고요. 그죠? 얘를 근으로 갖는. 자, 끝났죠. 그럼 다시 씁니다. fx-1은요. 그죠? 세근이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인데 그게 이렇게 생겼다고. 뭐야? 끝났잖아. A, B, C.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정식 만들어가는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하지 않아도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면 계산 과정을 좀 많이 띄실 수가 있어요. 카이는 왜? 그리고 이거 2단인데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본 거야. 주어진 방정식에서 세근이 얘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죠? 그죠?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죠? 역수를 근으로 하면 개수가 거꾸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배웠죠? 분명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갖는 방정식이 이거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지려면 여기가 2분의 x가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나온 거야. 그죠? 오케이? 앞쪽으로 가서요. 정리한 친구들은요. 얘네 지난번 최대값 최소값 함수 구하던 거에서 이어서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이거 하나 안 풀었는데. 최대값 최소값 함수 문제에서 하나 안 풀었던 마지막. 이거 기출이에요? 8번? 네. 그렇죠. 21년 11월. 그냥 시험 모의고사. 모르겠어. 30번. 여기 있는 거 다 기출 문제예요. 다 기출 문제.
몰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전혀 모르겠어. 이게 미적분하면서도 이런 유형에 접근하는 문제들을 몇 번 보지 않았니? 미적분할 때도 나오잖아요.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 맨날 나오죠.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함수. 유리함수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고, 무리함수 가지고도 나오고, 맨날 나와요. 구간의 길이를 이만큼 줬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 함수로 정의된 게 GK야. 그러면 밑에서부터 가보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K-K 플러스 1이 갈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는 왼쪽에서 K-K 플러스 1 이렇게 자를 때는 여기서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보라고요 니네가 그죠? 이거 이씨 보라고 이렇게 그죠? GK가 왼쪽에서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 K-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되다가 맞잖아. K-K 플러스 중에서 이걸 넣은 값이 최대값이 되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언제? 정확하게 여기 지금 뭐야 이렇게 꺾인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같아지는 지점이 나올 거라고 그죠? K-1에 넣은 값과 K 플러스를 넣은 값이 같아지는 요 순간이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야? K 플러스로 바뀌겠죠. FK 플러스로 중간에 한번 바뀔 거라고. 그죠? 여기가 분명히 1,10인데 여기가 분명히 1,10인데 그죠? A를 모르고 A를 모르더라도 A를 모르고 K를 모르더라도 1,10인데 그러면 이제 K 플러스로 이렇게 가다가 언제 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뭐야? K 플러스 1이 1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K 플러스 1이 이 꼭지점을 걸치는 순간부터 해서 1이 되는 순간부터 언제? K-1이 이쪽으로 K-1이 1에 걸치는 순간까지 그죠? 그때까지는 최대값이 항상 10으로 고정돼서 나타나겠죠 그죠? 10으로 고정돼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언제? K가 0일 때부터 2가 될 때까지는 10으로 고정되다가 10으로 고정이야. 그리고 나면 이 꼭지점을 다시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왼쪽에서 K-1에서 다시 최대값이 나타나다가 이렇게 되다가 또 얘네들이 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부터는 다시 어디서? K 플러스 1에서 다시 최대값이 되면서 쭉 K 플러스 1에 이제 최대값이 가겠죠. 그죠? 맞아요? 이제 이쪽에서 쭉 최대값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거기 문제의 조건이 뭐야? GK가 10이 되는 최대값이 10이 되는 여기 10이잖아. 10이 되는 여기서도 최대값이 10이 되는 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최대값이 10이 된다고 이쪽에서 된다는 거는 뭐야?
K 플러스 1이잖아. 여기가 K 플러스 1에서 10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그래요. 그죠? K 플러스 1에서 10이 되는 게 마지막으로 10이 되는 건데 이걸 지나가면 최대값이 10보다 커져 이제 다. 그죠? 그러면 K 플러스 1에서 10이 되는 그때 최종 마지막 K가 루트 10이라는 건 루트 10 더하기 1, 10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이 마지막 요 점이 K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루트 10 들어간 게 1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죠? 그럼 뭐예요? 얘가 원래 이건 뒤집히지 않은 원래의 함수죠. 루트 10 더하기 1을 넣었더니 얘가 10이 되는구나. 이 조건에서 이제 A가 나오는 겁니다. 집어넣어요. 10A. 그죠? 루트 10 더하기 1은 1은 까지고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A 마이너스 12. 10이 되면서 A가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A가 2가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A를 좀 바꿔 놓을게요. 얘가 이거라고. 얘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봐봐.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대값 GK의 모양은 얘는 뭐야? FK를 FX를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죠? 언제? 얘네들이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요 간격이 정확하게 이 두 칸이거든요. 얘의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까지의 그래프가 얘가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GK의 그래프야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뭐야? FK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K가 0일 때부터 그죠? K가 0일 때부터 2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쭉 상수함수 10으로 쭉 최대값이 유지가 되다가 다시 K를 1만큼 언제까지? 얘네들이 같아질 때까지 가운데 얘가 두 칸이니까 가운데 얘가 K를 1만큼 F축으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됐다가 뭘 화장실 가? 뭘 봐?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 모양이 지금 GK 함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GK는 언제 최소값이냐면 여기랑 여기서 최소값이 이거야. 둘이. 그죠? 그럼 이게 언제냐고? 언제야? 원래 함수에는 K-1을 넣고 뒤집힌 함수에서는 K 플러스 1을 넣은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인 거잖아. 그죠? 원래 함수에는 K-1을 집어넣은 거라. 뒤집힌 함수는 마이너스 2x-1의 제곱 더하기 10인데 여기다가는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 얘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하고 같을 때란 말이죠. 두 번째 이쪽에서는요. 얘가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여기서는요. 거꾸로 뒤집힌 친구한테 K-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K-1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원래 함수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나 사실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잖아.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지금 뭐야? 최소가 될 때의 값이란 말이죠. 자, 봐봐. 뭐야? 계산하니까 2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8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10이 될 때죠? 그럼 얼마입니까? 4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는 0에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k가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 1보다 큰 여기가 지금 뭐야? 이게 k란 말이야. 왜 여기가 k예요? 얘네가 지금 같다니까 이 길이가 k 마이너스 1이고 k 플러스 여기 중점이 여기가 k야 지금. 이게 3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랑 3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인지도 물어봤죠? 최소값은 뭐야 이제? 여기 원래 fx에다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최소값인 거예요. 마이너스 집어넣어 그냥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9죠? 얼마야? 8이죠. 최소값은 8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3일 때 최소값 8이다 제곱해서 더해줘라 74가 나옵니다. 오케이? 어려워요 이 문제. 그러니까 최소값 함수, 최대값 함수 흘러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줘야 이런 문제가 풀려요.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네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보여요 이제 하다 보면. 풀었어? 옳지 잘 풀었다. 틀렸던 맞았네? 그래요. 어디 됐었어? 분수도 같은 최소값을 고려를 안 했구나. 자, 이제 나머지 있는 과제를 해도 되는데 나는 프린트 문제를 더 풀고 싶긴 한데 과제를 할래? 프린트 문제를 더 풀래? 7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7번 내가 지난 시간에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프린트에다가도 내가 넣긴 할 거거든. 한 번 더 줄 생각이에요. 다음 시간에 고생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상 과정은 아닌데 다음 프린트는 니네 보면 자취방 정식 이쪽을 너무 잘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취방 정식 한번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지. 다음 시간에 주는 과제가 마지막이라고. 2번 남았으니까. 마지막 시간에 뭘 주시고. 뭐가 두 번 남았어요. 2번 하고 끝이. 수업 이제 없을 수일에? 퀴즈는 아마 그럴 걸. 다른 거 하겠지 니네가. 일단 이거는 8회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2번 하면 끝이에요. 8회짜리는 끝나요. 그 이후에 뭐 이어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달받은 건 없어요. 저 남은 2번 둘 다 묻어요. 뭐 그래서 에어컨 좀 끄고 와도 돼요. 에어컨은 뭐 어떠다? 끄고 와도 돼요. 끄고 와도 되냐고? 네. 이거는 풀수 있죠. 끄면 되잖아. 잠깐 안 꺼지는 선생님 거 리모컨 있으세요? 있어요. 리모컨 초록색만의 그 특혜 아니었나? 껐어요. 7번 풀어봐. 거기 다음 풀고 아니면은 교재 더 이제 가자 쓰고. 다른 건 뭐 어려운 거 특별한 거 없을 거야. 근데? 그쪽이 들었어. 그쪽 들었어. 시험 공부 안 하고 수상만 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원만 하고 있나? 작은 쪽을 따라가는 최소값 함수죠, 그러니까 hx는 이번에 최소값 함수로 주어진 거야. 그러면 특강 끝나는 다음 주에 내신이에요? 몰라요. 그렇군요. 몰라요. 그 일정을 선생님은 알 수 없습니다. 내신이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이제 여러 방 들어가야지. 정말 깜찍다.
풀었어? 어려워. 7번? 어려우니까 풀어보라고. 아, 그런 거구나. 8번이 어려워요. 7번이 어려워요. 비슷하네. 오, 8번은 시험이 7번이 너무 어려워요. 힌트 주시면 안 돼요. 7번. 뭐 힌트를 어떻게 줘 이걸? 그래프를 따라가야죠. x제곱 플러스 2부터 그려놓고. 알겠습니다. 힌트는 gx의 꼭지점을 잘 보세요. 꼭지점의 자취방정식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k가 미지수로 주어졌다 그래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꼭지점이 자취방정식이 있어서 그걸 따라가요. 꼭지점. 그렇지. 일단 hx는 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위치관계가 주어지면 최소값을 따라가니까 둘 중에 작은 쪽, 아래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hx의 모양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건 이해할 거야. 그죠? 이런 것까지 다 했으니까 이런 건 다 알 겁니다. 밑에 있는 쪽을 따라가는 최소값 함수인데 문제는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생각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그죠?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부터 4를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범위 안에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2를 이미 fx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얘를 이미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건 gx가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 같지만 k, k 플러스 2가 꼭지점이란 말이죠. 꼭지점이 x, y,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을 따라서 꼭지점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기 2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1짜리 여기 뭐 마이너스가 여기로 잡아야 되겠네 그럼? 그죠? 기울기가 1짜리 y는 x 플러스 2를 따라서 얘랑 똑같이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란 말이죠. 그러면 gx가 즉 k가 0이 될 때는 여기랑 얘랑 똑같아지겠죠. k가 0일 때는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걔보다 k가 왼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니? 최소값이 2보다 작아지겠죠. hx.
더 작은 놈이 생겼잖아. 얘가 이렇게 오면 이제 얘가 hx가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k는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k가 0보다 작아져서 gx가 2보다 작은 꼭지점을 만드는 순간 이 범위에서 hx의 최소값이 2가 아니라 여기 꼭지점이 된단 말이죠. 그죠? 얘는 이쪽으로 오면 안 돼. 그럼 뭐야? 이 직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해돼야 안 돼요? 꼭지점이 항상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최소값 조건은 맞춰줬어. 얘보다 작은 놈은 생기지 않을 거야. 여기서부터 잘랐을 때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얘는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6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이쪽에서 생겨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맞죠? 그러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만나서 가다 보면 그죠? 얘를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면 4가 이렇게 잘리는 거야. 4가 이쪽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이게 fx야. 그죠? gx가 이렇게 생겨서 4가 이렇게 잘린단 말이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hx가 작은 놈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함수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8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해되니 안 되니? 아이 그만 장난쳐. 뒤질래? 숨주고 싶냐? 어떡하지? 할까? 자,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야. 그래서 4에서 최대값이 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누구야? g에다가 4를 넣겠죠? 4-k에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가 8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7k죠. 16, 18, 12죠. 그럼 k가 2 또는 5가 나올 거예요. 근데 4에서 잘랐는데 이 모양에서 k가 5라는 거는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 대칭축이 이쪽 안쪽, 4보다 안쪽에서 생겼을 때 모양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5는 버려야 돼요. k가 2인 순간이죠. k가 2가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 모양을 잘 따져줘야 돼. fx가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데 여기가 분명히 2였어요. 얘가 8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죠? 얘가 8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래서 4하고 그죠? 이쪽이 아니라 얘가 더 높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혀서, 그죠? 이런 식으로 잡혀서 4가 이 교점보다 낮은 쪽에서 값을 가지는 hx의 모양이 이렇게 잘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번엔 교점에서 8이 되는 경우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해돼야 안 돼요?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2예요. 그럼 얘가 이게 x제곱 더하기 2니까 여기가 8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와야 되겠니? 생각해봐. 루트 6이죠. 그죠? 루트 6,8일 거 아니야. 이 fx에서. 그죠? 루트 6,8이에요. 얘보다 오른쪽에 있긴 있는데 4가 이쯤에 대칭축이 범위가 있으면서 gx도 그죠? 얘를 따라가는 이런 gx의 꼭지점도 이런 식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보다 여기 값이 낮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 그럼 뭐야? 이 값이 루트 6,8일 때란 말이죠. 그걸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걸 대입하면 됩니다. 루트 6에서 8이 되는 경우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그때의 k값이 나오겠죠. 루트 6 마이너스 k에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가
8이 될 때니까 이때는 좀 복잡하겠네요. 그죠? 그죠? K가 얼마 나오니 이거? 지저분하네. K제곱 그죠? 얘를 이런 식으로 안 풀고 그냥 교점을 구해버릴까? 얘의 교점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풀게요. K제곱 마이너스 오우씨 이렇게 나온다고? 잠깐만. K제곱 마이너스 2루트 6K 8이 없어지는구나. 다행이다. 그죠? 2루트 K 더하기 K가 있고 8이 없어져서 이게 빵이 되네요. 깜짝이야. K 더하기 1 마이너스 2루트 6이 됐죠? 그래서 K 값이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나오네. 이렇게 나오죠. K 값이. K가 2루트 6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야. 얘가 얼마 정도 되니? 대칭축이 4.5가 조금 안 되는 친구예요. 얘가 그죠? 4점 얼마에서 1 된 거니까 3점 얼마에서 대칭축을 가지게 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건 뭐야? 3점 얼마 대칭축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8이 되는. 얘랑 얘를 더해주면 돼요. 얘랑 아까 누구였죠? 2죠. 두 개 더해주니까 1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내신 문제들은 굉장히 치사하고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따져줄 수 있어요.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합시다. 혹시 이 프린트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개인